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이제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나요? 근데 왜 이렇게 더워요? 그러니까 모기한테도 계속 물리고 있어요. 정말요? 네. 어쨌든 오겠죠, 가을이. 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번 주에는 정말 재밌는 그리고 섹시한 주제로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우리 은하님이 팬심으로 준비한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시죠. 기대감을 부풀리고 나니 쑥스럽네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소중히 지켜온 팬심의 주인공 탐 크루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괜찮았나?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탑건이 개봉됐잖아요. 탑건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나이가 나오지 않냐? 탑건이 그랬나요? 87년이었나? 예. 그렇군요. 왜냐면 미국에선 86년이었거든. 맞아요. 그때는 조금씩 한국이 늦게 개봉했죠.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그 당시 엄마한테 용돈 타서 극장에서만 3번을 N차 관람을 그렇게 오래전에 한 찐팬이었습니다. 나는 비디오 테이프로 봤어. 더 연식이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군요. 네. 3번? 거기다 주제가 담긴 그 음반까지 사서. 거긴 명반이었죠. 정말 맞아요. 좋은 노래 많았어요. 벌린의 Take My Breath Away. 맞아요. Take My Breath Away 나오는. 아직도 자주 들어요. 작년에 매버릭 네. 나왔을 때 이제 보러 가갖고서는 첫 장면에 그 탑건 그 앤썸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울었어요. 진짜? 나 울지는 않았는데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표현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렇죠. 감동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맞아요. 지윤님도 탐 크루즈 좋아하시죠? 아니 싫어하지 않죠. 근데 막 팬이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특별히 나까지 좋아할 필요는 없지. 내가 원래 약간 이렇게 서브 남주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뭔지 알죠? 알아요. 네, 그래서 탑건을 볼 때도 사실 톰 크루즈 너무 멋있고 저 매력적인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발 킬머를 좀 더 좋아했습니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톰 크루즈를 좋아하는데 네. 팬이고 막 너무 잘생겼고 너무 멋있고 막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지난 10년간은 좀 관심을 껐었거든요. 혹은 20년간은 뭔가 내가 좀 작품성 있고 시사성 있고 그런 작품을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 영화관에서 막 숙면을 취하더라도 유럽 영화 봐야 되고 타르코프스키 봐야 되고 아바스 키아로스담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배우로 하면 다니엘 데이 루이스나 필립 세이머 허프만 이런 정도 봐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조금 허세를 부렸죠. 그러니까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요새 오펜하이머 개봉하고 나서 네. 저는 재밌게 봤어요. 아쉬운 점이 꽤 있었고. 근데 이제 보러 갔는데 네. 졸라 나왔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고. 그렇죠. 네, 별로 이렇게 호불호가 좀 이렇게 갈리는 영화인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취향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무조건 오펜하이머 같은 대작의 심오한 뜻을 가진 놀라운 감독의 명작인데 그걸 보고 졸았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줄 수도 있고 재밌게 맞아요.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양자역학 이해 못해도 볼 수도 있고. 양자역학 전혀 이해 못해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죠.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 정말 초대박, 초초대박. 맞아요. 탑건 리메이크 매버릭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의 필모그래피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생각보다 팬심치고는 좀 얄팍하다. 그러네. 찐팬이 아니네. 그래도 보긴 다 봤더라고요. 그중에서 내가 되게 좋아한 걸 다시 꼽아보니까 A Few Good Men. A Few Good Men은 그것 봐. 나는 거기서 잭 니콜슨이 더 기가 막혔다니까. 군복의 피쉬. You can handle the truth. 어머니 참아주세요. 네, 정말 어피구맨 탑건같이 군인으로 딱 각 잡고 나온 영화도 좋았고 네네네. 또 칵테일이나 레인맨, 매그놀리아 이런 데서는 약간 뭔가 주류에서 벗어났지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그런 매력남이잖아요. 다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톰 크루즈 영화 중에서 톰 크루즈가 제일 매력적으로 나왔었던 영화 저한테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였어요. 사실 그 영화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브래드 핏이 너무 잘생겼고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톰 크루즈가 그렇게 뭐라 하지? 약간 빌런 역할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빌런을 저렇게 치명적인 매력으로 소화를 해내는 걸 보고
진짜 멋있다. 사실 연기력도 굉장히 뛰어난 배우인데 연기력 뛰어나죠. 이 외모가 너무 뛰어나고 스타성이 있다 보니까 연기력이 오히려 좀 평가절하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스크린 같은 영화 잡지 많이 보잖아요. 일어판도 보고 한국어판도 보고 하는데 그때 청춘 스타들이 한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사진 코팅해서 책받침으로 가지고 다니고. 그치. 근데 그때 이제 쏟아져 나온 청춘 스타가 우리가 브래드팩이라고 불렀었는데. 맞아요. 네, 브래드팩. 그 영화로는 아웃사이더, 뭐 브렉퍼스트 클럽, 세인트 엘머스 파이어. 야, 진짜 옛날 얘기다. 연식 막 나오죠. 세인트 엘머스 파이어 정말 다 나왔었는데 거기서. 그렇죠. 거기에 에밀리오 에스테베즈, 찰리 신 형, 맷 딜런, 로브 로우. 맞아요. 그다음에 앤드류 맥카티, 패트릭 스웨이즈까지. 거기 그 데미 무어도 나왔었어. 그리고 여자는 뭐 다이안 레인 그 정도가 이제 곡에 꼈었는데 탐 크루즈는 사실 초기에 거기서는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저 배우들 중 누가 탐 크루즈만큼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맷 딜런 가끔 나오는 것 같고 조연으로 나오죠. 럼로우가 그때 웨스트윙에서 나왔었고. 맞아요. 럼로우가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인기 많았었는데 맞아요. 패트릭 스웨이즈는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는 탐 크루즈가 진짜 오랫동안 맞아요. 스타의 자리를 지켜온 배우네요. 사실 미국 영화계에서도 탐 크루즈 연기력을 가지고 막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카데미에서는 사실 수상을 실패했고요. 골든글러브는 이제 몇 번 수상을 했는데 네네. 연기력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 이런 리스트를 뽑을 때는 뻔하지 뭐. 알파치노, 그렇죠. 로버트 드니로, 뭐 마이클 케인, 다니엘 데이루이스, 뭐 이번에 나온 킬리안 머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언급되고요. 네. 탐 크루즈는 순수 연기 측면에서는 좀 빠질 때가 많은데 왜요? 잘생겨서 그런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런 거 아닐까? 돈 버는 데는 차라리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가 출연한 영화가 박스 오피스로 벌어들인 돈이 총 117억 달러라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15조. 랭킹으로 따지면은 8등이래요. 8등이요? 네. 출연한 영화로 벌어들인 수익을 따졌을 때 맞아요. 배우들 중에서는 8위다. 8위다. 이쯤 되니까 1위가 궁금한데? 1위는 두둥두둥 스칼렛 요한슨이고요. 하긴 근데 스칼렛 요한슨은 그런 영화를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또 무슨 히어로물 같은데. 맞아요. 1위가 스칼렛 요한슨, 2위는 로다주. 그 다음은 사무엘 잭슨, 조 살다나. 자, 이 정도면 눈치채셨죠? 누군가용? 어벤져스요. 그러니까 어벤져스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막강한 디즈니 마케팅 파워를 없고 그러네. 이제 매출을 만들어낸 거고요. 우리 톰 아저씨는 그야말로 몸뚱아리 하나로 혼자 몸을 던져서 만들어낸 매출입니다. 스턴트도 안 쓰고 그러면서 몸뚱아리 제발 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칠까 봐 겁나 진짜. 맞아요. 영화 실적으로는 매버릭이 총 14억 불이 넘는 돈을 벌어들여서 영화 박스오피스 사상 통산 12위에 올라 있고 우와. 예전에 보면은 레인맨 같은 영화가 그 개봉한 해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영화였대요. 레인맨이? 응. 지금 같으면 어림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봐 디즈니가 망가뜨리고 있다니까 영화판을. 디즈니에 대한 저 계속된 불만. 근데 돈도 돈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2년 매버릭 이후에 톰 크루즈가 하나의 어떤 현상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현상? 이동진 평론가는 뭐 탐 크루즈 작품들을 보고 너무 잘 만들어진 공산품이다. 근데 칭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상품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 탐 크루즈 전체가 이제 문화의 저변에 가지는 어떤 현상으로 느껴지는데요. 사실 매버릭에 대해서 여기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자면 정말 매끈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 각종 전통적 가치, 우정, 의리, 가족의 전통, 사랑, 훈육, 뭐 이런. 거기 애국심도 들어가야 돼. 애국심 맞아. 다 담았는데 섹시해. 그러니까 이런 균형감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탐 크루즈. 정말 팬심이 가득 묻어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주 제가 은하님하고 지금 녹음을 한 지가 꽤 되는데 저렇게 막 침 튀겨가면서 막 잘잘잘잘 얘기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맘먹고 왔네요. 각 잡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버릭은 저도 정말 재밌게 봤고. 맞아요. 2번 봤다면서. 네, 2번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애들하고 같이 봤는데
근데 이동진 평론가 말이 맞기도 한 것이 잘 만들어진 공산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잘 팔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대량 생산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대중들한테 어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딱 집어내갖고서는 잘 만들어서 잘 파는 거예요. 그게 뭐 사실 헐리우드의 모토죠. 예. 따지고 보면은 스튜디오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고 거기서 뭐 예술성을 논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탐 아저씨의 나이가 이제 오빠잖아. 뭘 아저씨야. 탐 오빠의 나이가 이제 환갑을 넘었어요. 62년생이라 그래요. 아, 그렇지. 맞아요. 7월 4일생 아니고 7월 3일생. 우리가 보통 속편 만들어진 영화들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 무비라고 하는데 네네. 영화의 소재나 배경은 유지되잖아요. 뭐 스타워즈처럼. 그런데 보통 배우는 바뀌어 나가거든요. 톰 크루즈처럼 배우 자체가 영화의 속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례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톰 크루즈는 왜 계속해서 미션 임파서블을 7개나 찍고 있을까요? 여기 대해서 저는 사실은 최근에 인구 분포의 변화, 세대적 특성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기업들이 그 소비자들의 나이나 성별과 같은 특성을 중심으로 데모그래픽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걸로 이제 소비자 특성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 많이 듣는 게 MZ. MZ는 뭘 원해. 근데 MZ는 사실 글로벌한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밀레니얼과 젠지를 붙여서 이제 하는 개념인데. 밀레니얼과 젠지. 이게 젠지가 제네레이션 Z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젠지가 뭘 좋아하는지, 밀레니얼이 뭘 좋아하는지 엄청나게 고민하고 쫓아다니던 기업들이 이제 눈 돌리는 세대가 X세대와 베이비 부머. 아, X세대는 우리잖아요. 그렇죠. 베이비 부머는 우리 윗세대죠. 근데 왜 눈을 돌리냐? 돈이 거기 잘 버니까 그렇죠. 뭐. 베이비 부머가 자기 자녀들보다 부유한 첫 번째 세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자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듣는 분들이 뭐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서 MZ는 정확히 몇 살이 MZ고 뭐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X세대는 어디가 X세대고. 근데 미국에서 말하는 베이비 부머와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비 부머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먼저 이제 미국에서의 구분부터. 사실 네네. 이 구분이라는 것도 조사업체나 컨설팅 업체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베이비 붐 세대는 보통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미국 기준으로 가장 인구가 많고 부유한 세대라고 해요. 아하. 경제 호황을 누렸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과 주택을 누린 세대고요. 그 다음이 X세대, 65년에서 8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바로 우리죠. 그러네요. 네, 지윤님이랑 저랑. 네. 그래서 X세대는 베이비 부머가 이루어놓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발현됐고 남과는 다른 개성을 찾는 제멋에 겨워 산 그런 세대라고 해야 되고. 되게 재수없었긴 하는데. 그 다음이 밀레니얼인데요. 81년에서 2001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보통 말하고요. 베이비 부머의 자녀. 그런데 이 밀레니얼은 교육비가 폭등한 시대에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에 돈을 많이 썼는데 교육을 받은 후에 장기적 실업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한번 붕괴되고 금융위기가 터졌고 네네. 그런 이제 시기를 젊을 때 겪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부모 세대보다는 대부분은 자산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불안감과 불만이 큰 세대.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제너레이션 Z, 젠지입니다.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전후의 세대를 우리는 산업화 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46년부터 64년 미국까지 그런 게 아니고 1955년부터 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전쟁도 겪고 뭐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베이비 부머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는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나 이런 사회 상황에서 부르는 세대가 있죠. 386. 지금은 586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2000년도쯤에 뭐 30대였고 그리고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60년대생들 그리고 X세대가 이제 70년대생들 이게 X세대였죠. 그리고서 이제 밀레니얼이 81년부터 뭐 한 95년 6년 이제 젠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IMF로 인해서 이제 조금 힘든 그래서 완전히 사회가 조금 달라진. 근데 뭐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하게 가기는 하네요. 네네네. 근데
한국과 같은 경우도 되게 비슷한 게 한국의 소득 수준을 세대별로 봤을 때 50대가 가장 높다고 그래요. 오. 그리고 40대.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참 높아서 이게 20대와 30대를 훌쩍 넘는다. 네. 뭐 물론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뭐 호봉도 올라가고 뭐 그렇잖아요. 네. 뭐 직급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좀 월급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40대, 50대 한국 같은 경우도 소비 파워가 굉장히 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미국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지윤님이랑 저랑 얼마 전에 뉴그레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네. 뉴그레이가 이제 새로 마케팅적으로 부상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제목이 뉴그레이예요. 아하. 뉴그레이란 세대를 설명하고 그 세대를 성공적으로 공략하는 방법, 어떤 상품이 그렇게 성공했는가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이었는데 거기서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웠던 개념은 ageless. ageless. 네. 나이를 초월했다. 나이가 이제 없다. 그런 개념인데 그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50대라고 해서 딱 어떤 것을 좋아한다. 뭐 60대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맞춰서 그 상품을 설계하기보다는 나이를 초월한 개념의 상품들이 더 잘 팔릴 수 있다. 50대, 60대도 다 스타벅스 좋아하고 애플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50대, 60대 너희들은 이런 특성의 제품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늙었나?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 이런 그 반감이 생기기도 쉽다는 거죠. 실버 없는 실버 마케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사실 최근에는 50대 정도의 그 타겟으로 여성복 사이트도 나오고 네네. 뉴그레이를 표방한 시니어 모델들도 인기를 얻었었잖아요. 네. 그런 제품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이제 회사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노인 관련 제품이라고 했을 때 노인들한테 외면받고 나를 그 제품과 연관시키는 순간 내 나이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더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50, 60대를 접근하는가 이런 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탐구할 흥미로운 소재인 것 같아요. 하긴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그러는데 네. 나이를 막 50대, 60대 이렇게 해놓으면은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뉴그레이를 타겟한 제품이라는 게 자칫 촌스럽거나 또 너무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안주하는 느낌을 줬을 때 50, 60대가 그리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도 아닐 수 있고 밀레니얼이나 젠지가 멋있다고 할 만한 모습으로 그려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새로운 어떤 상품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여기서 탐 크루즈의 성공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건가요? 일단 탐 크루즈 잘 가꾸어진 신체. 솔직히 말하면 옛날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옛날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저 나이에 저 정도가 되게 보기 좋다라는 맞아요. 느낌은 분명히 있죠. 잘 가꾸어진 신체인데 주름살을 적절히 노출시킬 줄 아는 균형점을 알고요. 아랫사람들과 함께하는 젊은 마인드가 있잖아요. 매버릭 같은 데서 그쵸. 보거나 하면. 그런데 리더십과 아량도 같이 존재하는 굉장히 복합적 인물상을 잘 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냥 강하기만 한 히어로가 아니라 정상적 커리어에서 조금 벗어나 있잖아요. 매버릭에서도 그렇고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정부 인사들은 따로 있고 자기들은 이제 몰래 그 친구들 그 같은 동료들과 일하는 그래서 좀 독립적이면서 우수와 불안감이 깃들어 있는 것도 지금의 이제 5, 60대의 모습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니퍼 코넬리아의 관계도 보면 매버릭에서 네.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좀 문제들 이런 것들도 살짝살짝 노출을 시키면서 굉장히 소탈하게 자신의 모습을 하지만 멋있게 보여주는 게 나이를 초월하는 세대를 초월하는 탐 크루즈의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 하긴 뭐 탐 크루즈의 필적할 만한 스타가 이렇게 딱 떠오르지는 않고 제가 또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마지막 무비스타다 뭐 이런 말까지 쓰긴 하더라고요. 탐 크루즈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탐 크루즈를 바라보느냐 하는 데는 또 다른 설명들도 있기는 해요. 어떻죠? 할리우드 배우들의 자체 연령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연령대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화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무비스타, 네. 뭐 아주 뭐 굉장히 큰 거대한 무비스타들이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뭐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20대 혹은 30대 배우들 중에 슈퍼스타다라고 느낄 만한 배우가 혹시 있어요? 뭐 그 이 시대를 풍미하는 어떤 대표하는 어떤 배우 뭐 이런 거.
슈퍼스타라는 개념은 좀 어렵고 뭐 매력적으로 보이는 배우는 티모시 살라메? 뭐 제니퍼 로렌스 이런 사람들도 네. 있기는 하죠. 근데 탐 크루즈가 탑건을 찍었을 때 나이가 24이에요. 오. 62년생이었고 그리고 탑건이 나왔던 게 86년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미 아이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탐 크루즈는. 근데 무비스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스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무비스타는 이제 끝났다라든지 아니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젊은 스타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좀 지나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영화가 제대로 이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배우들, 차세대 배우들을 적극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네.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건가? 돈 때문인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에 이 할리우드가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그런 영화들을 제작하는 것에서 굉장히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영국의 그 일간지죠. 가디언지에서 네. 읽었는데 되게 흥미로워갖고 많이 재밌게 읽었어요. 결국 이제 영화 산업이 융성하게 되려면은 투자가 좀 많이 들어야 되고 이 투자 자본에 의해서 결국 뜨는 거니까.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실패하지 않는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제작자들도 당연히 이제 네. 그 요구에 맞춰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캐스팅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안전한 캐스팅. 그렇죠. 티켓 파워가 있고 적어도 이 사람이 영화에 나오면은 어느 정도의 팬덤이 있겠으니까 들어온다. 이런 배우들한테 시나리오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미 공고한 팬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팬덤 외에도 대중들한테 이미 어필을 하는 사람들. 이름만으로도 관객을 확보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타들 위주로 간다는 거죠. 네. 이미 증명된 스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타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열광했었던 이 슈퍼스타들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갔잖아요. 맞아요. 같이 나이를 먹어간 네. 거야. 존 윅이 4편이나 나올지 누가 알았냐고. 키아누 리브스 나이가 몇인데. 이제 제 최고봉은 인디아나 존스지. 아, 그렇죠. 네, 우리 아버지랑 같은 나이에 스포드가.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다니까 80이잖아.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위험 회피 경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플랫폼이 너무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뜬다고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윌 스미스가 떴던 거는 시콤이었어요. 처음에 프레시 프린스 오브 벨에어. 예. 네, 그걸로 완전히 떴었는데 지금 같아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거기다 뭐 디즈니 플러스든지 뭐 아마존 프라임도 있고 거기서 떠도 그걸 구독한 사람들이랑 보는 거지 잘 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 TV 네트워크가 물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같았으면 프렌즈가 그렇게 떴을까? 프렌즈. 네. 공중파라는 게 이제 사실은 거의 유명무실한 개념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대적 인기를 끌고 계속 이제 밀고 나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공중파에서 하는 드라마들이 네.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네. DC 그리고 마블. 그렇죠. 이게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원작이 성공한 작품이나 비디오 게임, 네. 만화 이런 것들 영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원작에 대한 팬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 물론 이제 다들 어느 수준의 스타로 오른 거는 맞지만 사람들이 이 히어로 영화를 보러 갈 때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대라고 보러 가는 경우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만화 혹은 캐릭터? 소설 그렇지. 이걸 누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 있어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영화를 극장 밖으로 딱 나올 때 이 캐릭터를 기억하지 배우를 기억하는 거 혹은 배우의 연기력을 기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네. 이제 로버트 다니 주니어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아이언맨이에요. 그냥 무조건. 로다주는 무조건 아이언맨이야. 로다주를 아이언맨으로. 근데 저한테는 로다주는 먼저 로다주였거든. 그렇죠. 채플린을 봤을 때도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었고 조디악도 그랬었고 그래서 연기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인데 물론 저는 아이언맨으로 로다주가 뜬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좋아하는 배우라서. 그렇죠. 그리고 약에서 극복한 것도 너무 좋고
그렇지만 나한테는 연기력을 가진 그런 배우였었는데 아이언맨으로만 기억되는 게 아닐까 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베스타 스텔론 같은 경우는 그 럭키. 네. 본인이 각본도 쓰고 그래서 이건 나 무조건 내가 주연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전전하고 다니다가 겨우겨우 만들어서 그냥 빵 터트리는 바람에 그렇죠. 대스타가 된 거고. 로키는 실베스타 스탈론이죠. 로키는 네. 실베스타. 권투하면 아직도 나는 실베스타 스탈론이 생각이 맞아요. 난다니까. 해리슨 포드도 그 전에 뭐 아메리칸 그래피티라든지 이런 영화에 나왔다가 스타워즈 한솔로로 떴죠. 그리고 탐 크루즈도 마찬가지죠. 뭐 탑건, 뭐 칵테일, 레인맨 우리 이제 은하님이 다 섭렵을 하신 네, 그런 영화를 통해서 성공을 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스타성을 보여주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를 기억하는데, 뭐 DC나 마블 뭐 이런 데에 나온 히어로물에 나온 이 배우들은 물론 저는 다 기억합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캐릭터를 기억하고 배우를 기억하는 것은 조금 뭐 덜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역시 디즈니가 문제인 거예요? 아, 문제야. 내 주식도 문제고. 그러게요. 아, 그럼 그 탐 크루즈의 최근작 네네. 미션 임파서블 7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셨어요? 네, 봤죠. 아. 꽤 길어요. 오펜하이머가 3시간이라고 네네네. 사람들이 뭐 말이 많은데 그거보다 한 15분 짧아요. 거의 똑같네? 네. 그래서 꽤 긴 영화고. 그런데 참 이제 세상이 변한 게 이제는 탐 크루즈가 싸우는 대상이 AI랑 싸웁니다. AI가 이런 데이터에 의존하는 우리의 삶을 혼돈 속에 빠뜨리는 그런 설정이에요. 시대상을 굉장히 잘 반영했죠. 왜냐하면 그러네. 우리가 모두 그 AI에 대해서 요즘 불안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새로움이 있는 동시에 굉장히 고전적인 미션 임파서블 요소들을 또 구석구석 다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절벽에서 몸 날리고. 아, 그만 좀 해. 로마 시내에서 자동차로 추격하고. 그것도 스턴트도 없이. 거기다가 이제 중간중간 또 가면 쫙 뜯어내서 얼굴 드러내 보이고. 그때마다 정말, 역시 미션 임파서블. 이런 느낌을 주는, 죽지 않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책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무슨 책? hitmaker라는 책이 있어요. hitmaker? 네. 그 아틀랜틱에서도 일했던 저널리스트 데렉 톰슨이 쓴 책인데 네네. 미술품이나 영화, 드라마, 뭐 디자인 상품들의 히트의 비결을 좀 파헤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히트 비결 중에 하나가 마야란 룰이에요. 마야? 예. 그 옛날 그 고대 문명 마야? 그거는 아니고요. 요새 차승원 아저씨가 아저씨도 아니지. 거기도 오빠지. 네. 그 most advanced yet acceptable의 준말이에요. 아, most advanced yet acceptable. 예, 시대를 앞서가면서도 대중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히트작이 된다. 이거는 코카콜라 병을 디자인한 미국의 산업 디자이너 레이먼드 로이가 밝힌 성공한 디자인의 비결인데요. 대중은 새로운 걸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편안함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그렇죠. 적절한 아하 모먼트를 줄 수 있는 제품이나 디자인이 성공을 하는데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는가. 근데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게 정말 액션을 보면 늘 와우 하거든요. 그렇죠. 예. 와우, 이번엔 저렇게 찍었어? 저기에 도전했어? 뭐 브루스 칼리파에 막 그 손으로 막 맨손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늘 또 익숙한 어떤 점들을 주잖아요. 늘 나오는 그 요즘은 친구들이 있죠. 늘 가면 이제 뜯고 거기다 음악까지 빰빰 빠밤 하면서 새로운 어떤 액션이 나올까? 하지만 미션 임파서블은 나에게 이런 즐거움을 줄 거야 라는 두 가지 숙제를 다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정말 그 탐 크루즈의 제작자로서의 현명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대단한 거는 지금도 주연 배우를 하고 있다. 이거 그쵸? 대단한 거죠. 그 할리우드처럼 이 나이로 네. 차별을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남자 배우들은 40대 한창 때라는 거예요. 40대 그리고 뭐 40대 좀 넘어가면서부터도 계속 네. 뭐 주연 배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근데 여자 배우들은 40대를 넘으면 맡을 배역이 없대요. 누구의 걸프렌드, 누구의 엄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온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탐 크루즈라든지 브래드 핏이라든지 뭐 이런 배우들을 보고 꽃중년이다 막 이러고 막 열광을 하는데 여자 배우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메릴 스트립이 예전에
그 할리우드의 뭐 에이지즘을 얘기를 하면서 네. 인터뷰한 내용에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였었는데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새는 20대 여자 배우들은 주인공, 그러니까 메인 주인공 롤을 20대 남자 배우들보다 훨씬 더 맞는 비율이 높아요. 20대에는 여자들이 주인공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오히려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뭐 별로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는 21세부터 25세 같은 경우는 여자가 주인공을 맡는 경우가 뭐 2배 가까이. 누가 있을까요? 엠마 왓슨?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남성들이 오히려 20대는 힘을 못 쓰다가 이제 35세 넘어가면서부터는 네. 이제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주인공을 맡는 비율들이.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45세 넘어가면 거의 없다라고 봐야지 된다는 거죠. 슬프네. 우리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갑자기 그 영화 배우 생각났어요. 누구요? 르네 절웨거. 아. 왜냐면 제리 맥과이어에서 그치. 예, 너무 사랑스러운 예. 사랑스러운 한 쌍이죠. 맞아. 예, 탐 크루즈와 르네 절웨거. 맞아. 근데 탐 크루즈는 아직도 짱짱한 주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매력을 그대로 발산하고 그쵸. 르네 절웨거는 사실은 사랑스러운 주연 역할은 잘 못하고 저번에 이제 주디 갈란드 역할을 하면서 맞아요. 좀 이제 캐릭터가 예.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조금 간극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나이가 있어도 여전히 정말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여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없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있겠죠. 생각나는 여배우 있어요? 요새 왜 안 나오나? 요새 왜 안 나오나? 안 나오니까 기억이 안 나는 안 거야. 나. 나오는 사람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렇지. 나오는 사람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네.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간극이 또 주역을 맡는 네. 배우들 남자와 여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탐 크루즈의 사생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결혼 생활은 그닥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 미미 로저스와 결혼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니콜 키드만 케이티 홈즈 네. 3번 다 이혼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사생활 얘기할 때 늘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재밌는 거는 사이언톨로지랑 관련이 있다는 거는 이제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아요. 다 흔적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이언톨로지 신자 아니에요? 그거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본인은 절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생활은 계속 미스테리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사이언톨로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도 없죠. 그죠. 네. 막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사실 계속해서 탐 크루즈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영화평도. 그거 팬 아니야? 팬? 기자가? 예, 기자도 나처럼 팬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영화평에서 그의 사생활을 이제 그의 영화적 성공과 함께 그냥 하나의 탐 크루즈 패키지로 받아들이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네. 체념적인 코멘트로 들리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오히려 탐 크루즈의 어떤 인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갔다. 맞아요. 라는 걸 체감을 해요. 네. 얼마 전에 미션 임파서블 홍보차 한국에 왔을 때에도 갑자기 잠실 저쪽에 신천역 근처인가? 거기 나타나갖고서는 막 그거 봤어요? 우리 아빠 왜 탐 크루즈랑 사진 찍고 있어? 뭐 이런 거 막 그랬다고? 그냥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하면서 아주 가깝게 느껴지게 하고 그런 걸 읽었어요. 아주 완벽주의자고 그리고 그런 특징이 있대요.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을 찾아가면서 그곳에 있는 팬들이 정말 우리는 아주 중요한 팬이구나라고 느끼게끔 한대요. 우리 탐 오빠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가다가 들렀어가 아닌 거지. 나는 그렇죠. 정말 여기를 오려고 다 뿌리치고 왔어. 막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탐 크루즈의 완벽성은 뭐 스턴트를 안 쓰고 연기를 하는 거나 그런 팬을 케어하는 거나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유명한 일화가 매버릭을 찍으면서 거기 비치 축구씬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예전에 이제 1편의 비치 발리볼 씬을 오마주한 건데 정말 끝내주는 씬이었죠. 네.
거기 보면은 위통을 일부러 벗고 이제 굉장히 잘 깎은 듯한 조각 같은 몸매를 탐 크루즈뿐만 아니라 전 팀이 다 자랑을 하는 씬인데 그거를 찍으려고 그 남자 배우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대 못 만드느라고. 그런데 한번 찍고 나서 탐 크루즈가 다시 찍자. 그래서 모두 패닉에 빠져서 또 운동하고 다시 찍어서 그게 나온 거라는. 그러니까 음악도 엄청 찰떡 궁합이잖아요. 맞아요. 한동안 나의 러닝 플레이리스트에 있었어요. Ain't Worry.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건 그 사람들이 최고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매력, 발산. 본받읍시다. 그러게. 네. 근데 너 미션 임파서블 7 봤어? 안 봤어. 네, 오늘은 탐 크루즈 오빠를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중년 전은환이었습니다. 같은 꽃중년 김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